안녕하세요. 38년 경력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2시 응급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셨는데 극심한 종아리 통증으로 119를 부르셨더군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진찰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3번씩 일어나요. 38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다리 쥐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85%가 다리 쥐를 경험하십니다.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다리 쥐가 나면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리 쥐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 둘째, 왜 다리 쥐가 나는지 그 정확한 원인. 셋째, 다시는 다리 쥐로 고생하지 않는 예방법입니다. 잠깐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리 쥐는 결코 참고 견뎌야 할 통증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8년간 쌓아온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모두 담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순자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다리 쥐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다리 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오른쪽 종아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만지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생겨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도 피곤하고 밤만 되면 또 쥐가 날까 봐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발을 잡고 천천히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겼습니다. 할머니가 아야 소리를 내셨지만 저는 부드럽게 계속 당겼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5초 만에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10초가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편안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는 할머니께 이 스트레칭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따라하시며 여러 번 연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를 퇴원시키면서 저는 몇 가지 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잠자기 전에 5분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물도 자기 전에 한 잔 드시고요. 일주일 뒤, 할머니께서 외래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다리 쥐가 한 번도 안 났어요. 혹시나 해서 매일 밤 스트레칭도 하고 있는데 정말 편하게 주무시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이웃들한테도 다 알려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스트레칭을 하시며 편안한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겨울, 68세 이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골절의 원인이 바로 다리 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너무 아파서 비틀거리다가 화장실 문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무릎을 다쳤어요. 할아버지는 다리 쥐가 나면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릎 골절과 3개월간의 재활 치료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 최명숙 할머니는 다리 쥐가 날 때마다 손으로 세게 주무르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무르면 좋다는 글을 보셨대요. 하지만 너무 세게 주무르다 보니 근육이 손상되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종아리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픈 줄 알았어요. 참아야 하는 줄 알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75세 박동진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다리 쥐가 나면 뜨거운 핫팩을 대셨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하면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핫팩을 사용하셨고 결국 2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을 찾으셨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다리 쥐는 절대 참고 견뎌야 할 통증이 아닙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모르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무리한 마사지로 인한 근육 손상, 잘못된 온열 치료로 인한 화상.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방법을 따라해 주세요. 그렇다면 다리 쥐는 왜 생기는 걸까요? 3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리 쥐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다리 쥐는 근육 경련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죠. 우리 뇌는 평소에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적절히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육세포 안에 칼슘 이온이 과도하게 방출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자꾸 다리 쥐가 날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작년에 만난 65세 김영희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뇨제 성분 때문에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다리 쥐가 자주 나셨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처방해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죠. 두 번째는 탈수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셔서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피로입니다. 오래 서 계시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으신 날, 혹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70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손자 돌보시느라 하루 종일 서 계신 날이면 꼭 다리 쥐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더 어렵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등 일부 약물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다리 쥐가 자주 난다면 주치의와 상담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입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다리 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전해질 균형과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리 쥐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밤에만 다리 쥐가 날까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밤에 우리 몸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첫째, 잠을 잘 때는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당연히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작년에 만난 69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매일 밤 새벽 3시쯤 다리 쥐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말초 혈관순환이 좋지 않으셨어요. 혈액순환 개선 약물과 함께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해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둘째, 하루 동안 쌓인 근육 피로가 밤에 폭발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리 근육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피로가 누적되어 밤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면 자세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주무십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짧게 만들어 경련이 일어나기 쉽게 만듭니다. 72세 이순덕 할머니께 발을 중립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고 주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다리 쥐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넷째, 무거운 이불의 압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이불의 무게가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킵니다. 이것도 다리 쥐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다섯째, 체온 저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체온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방에서 주무시면 다리 쥐가 더 잘 납니다. 67세 박정희 할머니는 겨울에만 유독 다리 쥐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방 온도를 조금 높이고 종아리에 레그워머를 착용하고 주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여섯째, 탈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저녁 이후에는 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이렇게 탈수 상태가 되면 다리 쥐가 나기 쉽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밤에 다리 쥐가 잘 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알려드렸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다리 쥐는 대부분 몇 분 안에 저절로 풀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단 5초 만에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앉은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앉으세요. 아픈 쪽 다리를 쭉 펴세요.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최대한 쭉 펴야 합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즉 정강이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이때 너무 급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손이 발까지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건이나 타월을 준비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 끝을 잡아서 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7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손이 발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수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 쥐가 나서 일어나기 힘들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벽 앞에 서세요. 아픈 쪽 다리를 뒤로 빼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세요. 양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체중을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때 뒤쪽 다리의 무릎은 쭉 펴야 합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68세 정미숙 할머니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바로 벽에 기대면 되니까 간편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서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안전하게 설 수 있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아픈 쪽 발을 한 걸음 뒤로 빼세요.
뒤쪽 발이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세요. 뒤쪽 다리는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구부리세요. 이 모든 방법의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상호 억제 원리라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했을 때 반대 동작인 발등 굽힘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마세요.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바로 대지 마세요.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바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다리 쥐가 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38년간 환자분들께 드린 조언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예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약 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물 마시는 것을 자주 까먹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병에 시간을 적어놓고 알람을 맞춰놓으라고 권해드렸더니 물 섭취량이 늘면서 다리 쥐가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둘째,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시금치, 아몬드, 호두, 바나나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와 우유 1잔, 간식으로 아몬드 1줌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 하루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다리 쥐가 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넷째, 잠자기 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매일 밤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양치질 하듯이 매일 하라고 강조합니다. 양치질 안 하면 이가 썩는 것처럼 스트레칭 안 하면 다리 쥐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다섯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를 일으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여섯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70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금연하신 후 3개월 만에 다리 쥐가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일곱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과체중은 다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여덟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취하세요.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서 발을 중립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아홉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높은 굽이나 너무 딱딱한 신발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편안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그리고 질환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절별 관리법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와 전해질 손실이 심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다리가 직접 노출되면 근육이 차갑게 식으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작년 여름 66세 강미선 할머니는 에어컨을 켠 채로 주무시다가 매일 다리 쥐가 나셨습니다. 얇은 담요로 다리를 덮고 주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바로 좋아지셨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잠잘 때 레그워머나 긴 양말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질환별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다리 쥐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경검사를 받으세요.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는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나쁜 경우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 마그네슘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만 드시면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보충제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칼슘 보충제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전해질 보충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언제 병원을 꼭 가야 할까요? 다리 쥐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다리 쥐가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다리 쥐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 척추관 협착증, 신경압박 등이 원인일 수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5분 스트레칭, 하루 8잔 물 마시기, 전해질 풍부한 음식 먹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다리 쥐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일주일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8잔 물 마시기를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리 쥐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